오늘은 약 97%의 나이든 남성이 젊은 여성을 만날 때 흔히 저지르지만 간과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러한 광범위한 실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고 모든 상호작용을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동영상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보너스 팁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필수 팁은 우리가 논의한 모든 사항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1. 나이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나이 차이 주제에 뛰어드는 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지만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나이든 남성이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대화가 내 시절과 당신 세대에 관한 것이라면 바로 거기서 단절이 시작됩니다. 나이 차이에 너무 집중하면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더 부각시킵니다. 대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이탈리아 요리를 좋아하거나 둘 다 클래식 록의 팬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대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험이 우리를 형성하긴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시대의 방문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나이 차이를 좁힌다는 것은 세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비트를 찾아 같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바로 그곳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2. 현재의 사회적 규범을 오해하는 경우. 이제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적 규범의 세계를 탐색해 봅시다. 현대의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데이트의 맥락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80년대에는 매력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나치게 단호한 태도가 자신감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상호 존중과 동의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의 규범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본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주고받기로 가득 찬 양방향 거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최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데이트 에티켓, 심지어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이는 당신이 그녀의 세계에 관심이 있고 그녀에게 중요한 규범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매일 탐색하는 세상에 감사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상을 남기려고 너무 노력하는 경우.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마치 마술처럼 흥미롭지만 섬세합니다. 하지만 감동을 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를 과시하거나 업적을 과장하거나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고 심지어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행동에 끌립니다. 진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것은 경쟁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리에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본연의 맛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결국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신의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원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는 경우, 대화의 기술, 특히 경청의 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음악을 놓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경청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경청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하는 내용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음 매력적인 일화를 구상하고 있다면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에는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재적소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는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목소리를 모두 듣고 소중히 여기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으면 그녀의 의견과 경험이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테니스 경기와 마찬가지로 테니스 경기의 즐거움은 서브를 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표면적인 대화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최고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5. 관심사 공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공통 관심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공통점을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공통 관심사는 레시피의 비밀 향신료와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둘 다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하이킹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관심사를 통해 기쁨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매력이나 선물이 진정한 공통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불쏘시개 없이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튈지 모르지만 따뜻한 불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결은 단순히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용하고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통의 관심사에 투자함으로써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즐기고 경험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잊을 수 없는 대화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유된 열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6. 개인적인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홀히 한다. 종종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인 개인의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명화의 프레임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연하남과 연하녀의 만남에서 이 측면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은 허영심이 아니라 자존심과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턱시도를 입고 하이킹을 가거나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블랙타이 행사장에 나타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색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외모나 라이프 스타일을 소홀히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에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거나 젊은이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단정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하고 활기차고 세상과의 소통을 반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개인 관리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세월을 뛰어넘어 무언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은 타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존감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보너스 포인트, 정서적 성숙함을 포용합니다. 이제 관계의 세계에 숨겨진 보석, 즉 정서적 성숙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고급 와인과 같아서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서적 성숙이 특히 연하남과 연하녀의 관계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알아봅시다. 정서적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폭풍 속에서 지혜와 이해력,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편안해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험과 안정감으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등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가 따라잡기에만 급급한 세상에서 근거 있고 성숙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강의를 하거나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장에서 나오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성숙은 자신감과 차분함을 가지고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복잡한 춤의 스텝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가 번창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경험의 깊이를 긍정적이고 양육적인 방식으로 관계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끌어내는 속성이자 매력이기도 합니다.